네, 여기는 수원역 근처입니다. 수원역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몰랐어요. 막걸리가 아니라 미숫가루 소주입니다. 이거 거의 뭐 막걸리인데? 알코올 맛은 1도 안 나는데요? 어쨌든 이 막걸리는, 막걸리가 아니라 소주예요. 꼬막은 최악입니다.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는데 해산물 특유의 비린내가 아주 입안에 진동을 합니다. 끔찍합니다. 평양냉면에 와서는 무조건 물냉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비빔냉면이 먹고 싶으면 함흥냉면 집에 가서 먹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느냐고. 고정관념이 강하고 더 이상한 거예요. 말 그대로 평양냉면을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저는 진짜 처음 접한 거죠. 맛도 없고 닝닝하고 색깔은 걸레밥물. 그래서 이제 2번, 3번 왔었는데, 이거 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먹는구나. 적응 기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개운하고 깔끔하면서도 평양냉면 집하고는 다르게 육수가 간이 살짝 돼 있는 듯한 동치미 그녀의 향기. 네, 여기는 어딜까요? 네, 여기는 수원역 근처입니다. 수원역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몰랐어요. 지금 여기는 조금 없는 편인데, 수원역에서 바로 나와서 이제 지하철 타고 왔는데 7번역 앞에는 사람들 진짜 엄청 많았습니다. 오늘 수원에 온 이유는요, 수원에 굉장히 핫하다는 맛집이 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왔어요. 밖에서는 스테이가 없고 손님이 별로 없어 보였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손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살구시는데 그 식당이나 다방 같은 분위기고요. 소파도 그 옛날 8, 90년대 레스토랑 같은 그런 소파로 돼 있고, 안에가 좁진 않아요. 꽤 넓은 편인데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하고 의자와 의자 사이가 굉장히 좁습니다. 간신히 옆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여기도 그래도 키오스크로 주문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키오스크로 주문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는 이 미숫가루 소주하고 미숫가루 막걸리가 여기는 특이한 아이템입니다. 미숫가루 소주 먼저 하나 일단 주문하고, 아무래도 석쇠는 옛날에 어머니가 해주신 그런 분위기 느끼려면 고추장 불고기가 좋을 것 같아서 고추장 불고기 하나 시키고 꼬막전 한번 시켜볼게요. 네,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일단은 여기 분위기를 둘러보니까요, 손님 중에 20대 초반, 초중반인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 좋잖아. 네, 아직 안주는 안 나오고 술부터 나왔어요. 미숫가루 소주를 시켰는데 잠깐 문화적인 충격이 있었어요. 주둥이 보면은 미숫가루가 떡져 있어요. 이거는 설거지를 안 해서 이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과자 같은데 위생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는 일단은 선입견이 들어요. 숟가락도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진짜 미숫가루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안에는 얼음이 엄청 있습니다. 시원하게 먹고 가라앉으면 섞어서 먹으라는 것 같은데요. 소주인데 잔을 이런 걸 줍니다. 그럼 섞어서, 막걸리가 아니라 미숫가루 소주입니다. 이거 거의 뭐 막걸리인데? 그것도 아주 걸쭉한데?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뭐 밥한바? 그냥 여름에 어머니가 얼음 동동 띄어서 타주는 미숫가루? 알코올 맛은 1도 안 나는데요? 어쨌든 이 막걸리는, 막걸리가 아니라 소주예요. 소주를 했는데, 소주라니까 더 웃긴 거예요. 소주랑 섞었을 거 아니에요, 미숫가루를. 그러면 무슨 미숫가루 맛이 좀 나야, 미숫가루 맛이 아니라 마지막에 소주 맛이 조금 나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알코올 맛은 1도 없어요. 미숫가루 집에 온 것 같아요. 하여간 그렇고, 고추장 양념한 돼지고기를 석쇠에 구운 것 같은데요. 하나 먹어볼까요? 그랬을 때 어머니가 연탄불에 구워주신 그런 고추장 불고기 맛이 납니다. 옛날 생각나네요. 안주는 괜찮아요. 근데 술은 일단은 호불호가 갈리겠지만은 지금 주위에 보면 다 이거 시켜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 입맛에는 그냥 한번 재미삼아 이벤트를 한번 막는 걸로. 그래서 2번째부터는 그냥 소주를 시켜 먹어야지 하고 키오스크를 봤는데 술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소주 한 병에 6,000원씩 받아요. 요즘에 다 그래.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숙소에 가서 그냥 슈퍼에 가서 소주나 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꼬막전이 나왔는데요. 꼬막전 볼까요? 꼬막은 바닥에 심고 위에는 토핑 얹는 식으로 얹은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안에는 촉촉하진 않고 뭐라고 해야 되죠? 부드럽고 겉에는 바삭합니다. 아직 꼬막 입에 안 들어왔어요. 이거는 간장 한번 찍어서
보통게는 잘 구웠는데 꼬막은 최악입니다.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는데 꼬막은 최악이에요. 냉동 꼬막을 써도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누린내가 확 나면서 해산물 특유의 비린내가 아주 입안에 진동을 합니다. 전 자체는 맛있어요. 근데 꼬막이 입에 들어오면은 끔찍합니다. 그래서 불러갖고 얘기를 했더니 꼬막이 좀 오래된 건데 그걸로 했더니 이렇게 된 거다. 돼지 고추장 불고기 같은 경우는 맛있어요. 맛있게 먹고 미숫가루 소주도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충분히 특색이 있고 개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해요. 모든 것을 간을 보고 음식을 하진 않아요. 특히 술집에서는 뻔한 레시피에 뻔한 매일 나가는 요리니까. 근데 음식 재료의 신선도를 이미 알고 있을 텐데 그걸로 이 요리를 진행했다는 게 제 상식으로서는 조금 이해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음식점을 많이 소개하잖아요. 이런 건 좀 각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했더니 다른 거 주문하시면 다른 걸로 바꿔드리겠다고도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술 맛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그 처음 시킨 고추장 불고기는 꽤 많이 남았거든요. 그거 하고 해서 이제 새로 이제 주문한 술하고 해서 또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다 먹고 일어서려고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한 꼬막으로 만든 전, 이 가게의 실수였다고, 그냥 해프닝이었다고 믿고 싶고 그러길 바랍니다. 나머지 먹었던 것은 특히 나무랄 거 없었어요. 미숫가루 소주도 개성 있고 괜찮았어요. 인기 있을만 해요. 그리고 석쇠로 한 고추장 불고기도 탄두리에서 구운 것 같은 그런 맛이 나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가득해서 그것도 참 좋았고요. 오늘 여기 수원역 근처 핫하다는 집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원 팔달문 근처에 굉장히 유명한 집, 59년도부터 문을 열었다고 하니까 간만에 정말 먹어보는 평양냉면 기대됩니다. 들어가 봐야 되겠죠? 안으로 들어왔고요. 평양냉면집에 와서 물냉면을 먹든 비빔냉면을 먹든 그거는 먹는 사람 마음 아니냐. 그건 맞아요. 그건 맞긴 맞는데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할게요. 평양냉면에 와서는 무조건 물냉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비빔냉면이 먹고 싶으면 함흥냉면집에 가서 먹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거 구분하지 않는 냉면집. 왜 그래야 하느냐고요? 우기는 내가 더 고정관념이고 이상한 것 같다고요? 아니요. 평양냉면집에 와서도 굳이 비빔냉면을 시키는 사람이 더 고정관념이 강하고 더 이상한 거예요. 굳이 왜? 이거는 말 그대로 평양냉면은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아시죠?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이게 뭐냐고 막 닝닝하고 뭐 걸레밥물 같다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개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주위에 평양냉면집이 잘하는 데가 없지는 않았어요. 꽤 있는데 찾아갈 일이 별로 없었어요. 제 냉면을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60년 이상 된 냉면집은 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 평양냉면 먹을 때의 생각이 나요. 이제 아는 지인이 소개해서 유명하다는 집을 찾아갔는데 저는 처음 접한 거죠. 역시 물냉면 먹는데 아무 맛도 없고 닝닝하고 색깔은 걸레밥물 딱 그 색깔이에요. 그래갖고 막 겨자치고 식초 치고 여기 설탕 주세요. 별 지랄하고 뭐 친구한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거든요. 너랑 다시는 안 온다고? 창피해 죽겠다고? 그래서 야, 내 음식이고 내가 내 돈 내고 사 먹는데 내 맘대로 해먹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한숨을 쉬고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맛의 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 세 번 왔었는데 이제 점차 뭔가를 첨가하는 가짓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그 순수한 맛으로 먹게 되고 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먹는구나 알게 됐죠. 그 뭔가에 적응하려면 항상 그런 적응 기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시 이제 냉면을 기다리면서 주저리 얘기를 해봤네요.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냉면이 나왔습니다. 좋죠? 모양 배, 고기, 보통 사태살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약간 양념을 살짝 한 무, 면은 조금 넉넉히 주신 것 같아요. 면을 풀기 전에 일단 국물부터. 국물 좋은데요? 평양냉면도 평양냉면집마다 다 육수가 당연히 다르겠죠? 다른 재료를 쓰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육수를 만들 테니까요. 다 그냥 닝닝한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 차이가 있고 또 그 안에 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많이 닝닝하지도 않아요. 간이 적당히 잘 돼 있어요. 좋네요. 고기 하나 얹어서
면은 엄청 쫄깃합니다. 사태살도 고소한 맛이 풍부하게 살아납니다. 평양냉면에 대한 에피소드가 또 하나 있어요. 서울 거기가 오리동이라고 오리역 앞에요. 오리시장이라고 있어요. 그 시장통 들어가는 데 보면은 작은어머님이 가게를 하시는데 그 가게 바로 그 앞집에 유명한 평양냉면집이 있어요. 제가 안 것만 해도 그래도 한 30년은 넘는 집인데 명절 때 작은아버지를 뵙고 거기 맛있다고 그 집 언제 한번 또 가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작은아버지는 화를 내십니다. 야, 세상 제일 맛없는 냉면집이 거기야. 진짜 돈 아까워 맛대가리 그거를 뭐 10,000원만씩 판다고 도둑놈의 새끼들 항상 그 말씀하세요. 평양냉면 맛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웃긴 거는 아버님부터 해서 다들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만두나 냉면을 엄청 좋아하세요. 황해도 해죽 분이신데 평양이 바로 옆인데 평양냉면을 왜 싫어하지? 조금 이해가 안 되네.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 그 집을 가끔 가고 싶어요. 오리동이 가깝거든요. 저희 동네에서 가까운데 못 가요. 갈 때마다 작은아버지를 마주치거든요. 나는 찾아오지도 않으면서 이 맛대가리 없는 냉면집은 자주 오냐? 이 얘기 들을 것 같아서 못 갑니다. 아무튼 간만에 냉면 정말 60년 이상 된 평양냉면집에 와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양이 줄어들어요. 제 밥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면의 양이 줄어들면서 제 배는 점점 불러오죠.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쉬움이 계속. 이 집은요, 제가 이제 정리를 바로 총평을 해보자면 굉장히 개운하고 깔끔하면서도 그윽한 맛이 있어요. 특유의. 그리고 다른 평양냉면 집하고는 다르게 육수가 간이 살짝 돼 있는 듯한 아주 살짝. 그리고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 육수를 만들었을 때 이제 고기나 그런 걸로 육수를 하겠죠? 육수를 하는데 동치미를 담궈서 동치미 육수와도 비율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섞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국물 자체에서 동치미 국물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동치미 그녀의 향기를 맡았어요. 근데 핵심은 동치미 그녀의 향기. 아무튼 맛있게 먹고 갑니다. 자, 또 오후에 또 새로운 일정을 향해 고고고. 여기까지.